이강인은 현재 물병 3인방으로 불리며 화제의 중심에 있지만 실력은 여전한 모습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강인이지만 환상적인 언더골로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태국전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 왜 황선홍 감독이 그를 소집했는지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이강인이 오랜만에 리그 득점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을 욕했던 프랑스 언론들마저 칭찬하게 만들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이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도중 후반 8분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이강인의 시즌 골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이 원더골부터 경기 종료까지 좋은 활약을 하자 평점 8.0을 받는 등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PSG의 캡틴인 은바페가 경기 종료 후 자신의 SNS에 이강인을 태그하며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국가대표 소집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이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이 리그 2호 골에 성공하며 PSG의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PSG는 18일 열린 리그왕 26라운드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6대2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날 PSG가 6대2까지 대승할 수 있던 것에는 이강인의 활약 덕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최근 하극상 사건 이후 PSG에서도 선발 출전이 밀리며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이후 경기력이 전보다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며 공식적으로 화해했음을 알린 이후 다시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차 좋아지던 모습을 보여주던 이강인은 최근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주전을 맡았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 골까지 터뜨리며 예전의 이강인으로 돌아온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시작부터 이강인은 몸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전반 14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가던 PSG였는데요. 전반 22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의 패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이강인이 반대편에 있던 은바페에게 길게 내줬고 공을 받은 은바페가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왼발로 침착한 마무리를 하며 골망을 가른 것인데요. PSG를 상대할 때 이런 점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이강인 특유의 롱패스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PSG는 이강인의 롱패스 이후 은바페의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골로 이어지는 패턴이니까요. 이강인은 또다시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침투하는 하키미에게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하키미가 반대편에 있던 콜로무아니에게 낮게 패스를 했지만 공이 뒤쪽으로 흐르면서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2골을 넣고 2골을 먹힌 PSG는 후반전에 더 이상 실점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골을 넣은 PSG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후반 8분 이강인의 왼발이 폭발했는데요. 은바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 2명을 원투 패스로 가볍게 벗겨낸 뒤 박스 정면에서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이강인의 리그 2호 골이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전반전에 실점을 한 PSG였지만 곧바로 쐐기골을 넣어버리는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의 환상적인 원투 패스와 가마차기 슛이었어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에게 절망을 선물합니다. 그동안 논란 이후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던 이강인. 마침내 2호 골을 넣으면서 이강인의 부활을 알립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2명이나 붙었음에도 손쉽게 벗겨내고 정면에서 가마차기로 골을 넣어버리는 모습. 이게 바로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골을 넣은 후 은바페에게 달려가 안기기도 했는데요. 은바페도 안아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이 뒤에도 위협적인 킬패스를 보여주며 찬스를 만들었는데요. 은바페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점수차를 벌린 PSG는 결국 6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강인은 경기가 끝난 후 패스 성공률 94%,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 100%, 공격 지역 패스 8회, 볼 뺏김 0회로 평점 8.0을 받으며 활약을 인정받았는데요.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혹평을 하던 프랑스 언론들도 혹평이 잦아했는데요. 프랑스 매체인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이 영감을 주는 빛나는 플레이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후반에 잠깐 사라졌지만 득점으로 다시 나타났다. 후반 분위기를 주도한 건 이강인이었다. 가끔 신중하지 못했지만 공을 소유하는 능력은 다시 눈에 띄었다라고 말하며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프랑스의 90미니츠 또한 비티냐와 마찬가지로 이강인 역시 경기의 중심에서 빛났다. 공격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기술적 퀄리티가 명백했다. PSG의 공격 구성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으며 리그 1에서 2번째 골을 넣었다. 오늘은 많은 활약을 펼쳤다라며 혹평이 아닌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던 BBC는 오늘자 이강인 플레이에 대해 분석하며 올 시즌 PSG의 공격은 이강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PSG의 공격은 전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강인의 영입 이후 패턴이 달라진 것인데 그동안 PSG는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은바페가 마무리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강인의 영입 이후 달라졌다.
이강인이 영입된 이후 역습 상황에서 이강인이 공을 소유한 뒤 음바페는 빠르게 침투하는 음바페에게 이강인이 롱패스를 줘 음바페가 1대1을 하게 만들어 마무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이렇게 음바페가 침투하더라도 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 영입 이후 시도하고 있는 공격 패턴인데 아주 성공적이다. 이강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공격 시도이다. 라고 말하며 올 시즌 PSG 공격 패턴에 대해 분석하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엔리케 감독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특기는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박스 밖에서 골을 넣는 것에 음바페만큼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그에 맞춰서 전술을 짜기도 한다. 이강인은 오늘 정말 많은 활약을 했다. 그동안 힘들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골을 넣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없어졌으리라 믿는다. 우리 선수들이 이런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강인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이강인은 아시안컵 하극상 사건 이후 부진하던 경기력을 보여줬었지만 최근 손흥민 선수와 화해 이후 경기력을 회복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태국전 경기에 소집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만 실력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